자, 안녕하십니까? 파고다 서면 황진 토익 RC 담당 황은영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담당한 것은 4월 10일 토익 적주 특강인데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좀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력이 좀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초보자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공통점은 뭐다?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시험장 가서 일단은 많이 맞추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 많이 안 하고 빨리 맞추고 싶을 것이다. 빨리 풀어야지 파트 7도 많이 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강의가 좋을까 고민한 끝에 오늘의 포인트는, 강의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작년 한 하반기 7월부터 지금까지 한 7, 8개월 동안 나왔던 문제를 쫙 선생님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 그지? 그런 문제들의 공통적인 문제들을 적중팩에 실어놨고, 그 다음에 일부는 최근에 선생님이 시험장 가서 유달스럽게 많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난이도 높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쇼츠도 막 찍고 선생님 유튜브에다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방식대로 실력에 바탕을 두지만 스킬을 쓸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특징은 깊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거나 설명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것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자, 파트 5, 6, 7에서 파트 5는 총 10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10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는 전반부 4문제, 최근 6개월 정도에서 나온 기출문제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1회차 갔을 때 최소 1문제, 2문제, 3문제는 나오는 문제들. 하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강의를 보는 초보자들은 이 강의만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좀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문제 중에서 후반부 6개 정도는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자들은 이 기회에 앞으로도 계속 시험을 치러 다니시면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걸 실제로 한 2, 3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력에 기반을 둔 스킬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파트 6 같은 경우는 파트 6는 유형이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출제되는 게. 그래서 그 유형을 빨리 말씀드리고 그 유형에 맞게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 7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늘 하시는 고민이 있어요. 강의실에서도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 선생님 파트 7에서 지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를 읽고 예시처럼 외우고 그리고 지문을 읽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을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거기에 맞게 문제가 풀리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파트 5부터. 자, 최근에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 5 문제, 전반부 4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문제로 풍부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동사자리 문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팩에서 푸시는 문제가 이 문제일 거예요. 그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를 보시면 타입 1입니다. 문장을 한번 쭉 보셔야 되겠죠. 문장을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뭘 먼저 결정해야 되냐면 returns of merchandise에서 return이 품사가 뭔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시면 제가 2달 전에도 시험에서 봤는데 of 앞에 품사를 명사인지 알고 문제에서 보기에서 속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도 잘 챙기시고 of 앞에 품사 명사, of 뒤에 품사 명사. 그래서 이 return이 동사 명사가 다 되지만 여기서는 명사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다. 그래서 빈칸은 누구 자리다? 동사 자리. 유일하게 동사 하나밖에 없죠. 이런 쉬운 문제. 두 번째 유형은 보세요. 한번 쫙 문장을 보시면 빈칸이 동사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동사가 아닌 D를 제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동사만 나왔을 때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국룰이라고 해요. 국룰. 이렇게 푼다. 실제로 선생님은 그렇게 푸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안 풀죠. 왜? 저는 토익 시험을 거의 20년간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대로 풀진 않죠. 그냥 본능적으로 답을 찾겠죠. 하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류를 줄이고 시간 대비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런 국룰을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수를 확인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제. 이게 국룰이죠.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를 확인한다는 것은 주어와 동사 관계를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고, 두 번째, ten은 대부분 삼형식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목적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시제 문제는 시제 강의는 좀 따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제는 뭐 단서를 확인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수부터 보자고 했잖아요. 수. 그래서 주어가 삼식 단수이기 때문에 S가 없는 B는 탈락. 그러면 A와 그 다음에 C가 남았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수 태니까 이제 태로 가야죠. 태. 그래서 지금 보면 a lot of attention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항상 문장에서 끝에 BPP가 보이면 수동태죠. 끝에 BPP가 보이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탈락. 능동태가 답이니까.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죠. 역시 쉬운 문제.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보면, 자, 문장을 쫙 봤는데 빈칸은 동사인지 알겠어. 그래서 동사가 아닌 A는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 주어가 뭔지 봤을 때, 자, 여기서 요 전명구라는 것은 주어로 취급하지 않죠, 우리가. 그래서 진짜 주어는 뭐가 된다? Citizens feedback, 삼식 단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얘들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태로 가야 돼요. 태는 아까 뭘 확인해라? 목적을 확인하는 거죠. 목적어 없죠? 그러면 수동태를 찾아야 돼요. 보기 중에서 B 플러스 PP가 있는 거 찾으러 갑니다. 여기 B 플러스 PP 아니에요? 얘가 답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B 플러스 PP가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팩에 가지고 계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문장을 한번 훑어보시면 빈칸은 동사 자리예요. 그럼 보기 중에서 동사 아닌 게 제일 먼저 제거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문제 국룰을 따르러 있죠. 첫 번째 뭐다? 수. 수는 주어가 이게 a total of $253,850 이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식 단수 그러면은 S가 붙지 않은 D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A와 C가 남았는데 뒤에 보면 부사 있죠. 부사 있으면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수동태로 가야 돼요. 그럼 수동태는 B 플러스 PP가 보이는 걸 답으로 찾아야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nonymously 하면 익명이잖아요. 그리고 contribution 기부라고 여기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이만큼의 돈이 익명으로 기부되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문제 두 번째 유형은 이 자리. 명사 자리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명사 자리 역시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고득점자들도 이 문제 풀 때 뒤에 조금 잘 들어보세요.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명사 자리인데 명사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한정사라는 거 조금 외우셔야 돼요. 한정사. 지금 칠판 보실 때 뭐 멈추고 다 적는다든가 그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량 한정사는 늘 시험에 나옵니다. 최근에도 매달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 한정사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쉬운 문제부터 갈게요. 앞에 어가 있으니 consultations 중에서 당연히 단수로 가는 쉬운 문제. 근데 보세요. 이건 조금 고득점자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득점자들도.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있습니다. 빈칸 단독입니다. 시험 문제를 볼 때 빈칸이 앞에 단어가 있고 빈칸이 있고 단어가 있다. 근데 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단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고 틀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맞고 틀린 거. 자, 단독으로 쓸 때 맞고 틀린 거.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얘들이 제가 얘는 틀리다고 해놨죠. 얘는 뭐다? 복수. 그 다음에 얘들은 단수예요. 해석이 되시나요? 단수. 왜냐하면 프로페션 직업이에요. 프로페셔널 하면 종사자라는 사람 명사예요. 그래서 이 단수 명사는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 복수나 뭐밖에 없다? 불가산밖에 없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팁은 어느 게 맞을까? 사실 팁이 단수냐 뭐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시험장에서 판단하실 때 상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팁이라는 건 상위 정보가 상위 개념이 information이에요. information. 그러면 상위 개념이 information이고 하위 개념이 팁이기 때문에 하위 개념은 보통 가산, 상위 개념은 불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팁은 가산 명사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단독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S가 붙어 있는 거죠.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 복수나 불가산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잘 보이시죠? 이런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고급 조금 약간 성적이 좋으신 분들도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모국어 자체가 수에 그죠?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언어라서 자기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훈련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 문제를 보시면 뭐가 맞을까? 데이트가 맞을까? 데이트가 맞을까? 답은 데이트는 안 돼요. 왜?
동사가 is니까 이런 거 동사하고 그 다음에 주어 수 관계를 잘 보시는 문제들. 그 다음에 supplier 할까? supplies 할까? 여기서 답은 supplies는 안 돼요. 왜냐하면 동사에 s가 붙어 있으니까. 3인칭 단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갑니다. 명사 문제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하지만 얘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정사 뒤에 명사를 찾아야 되니까 어포스트로피 s는 소유격 한정사죠. 그러면 명사가 아닌 C와 D는 날아가는데 A도 명사고 B도 명사인데 자, attending은 동명사예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동사 파생어라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명식의 경우에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B가 날아가고 얘 뒤에는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의 명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A가 되는 문제 쉬우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쌤이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다? 전반부 내 문제는 초보자들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시험장에서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유형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문제팩이에요. 자, 두 번째 유형 정리합니다. 여기서 더가 한정사, 메인이 형용사, 한, 형, 명이 돼요. 그 명사 중에서 A와 B는 먼저 제거가 되죠. 왜? 여기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들어가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C와 D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자, 이 회사는 주요한 디스트리뷰터, 뭐다? 유통업체인가? 디스트리뷰션, 유통인가? 그럼 당연히 유통업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해석해서 푸는 문제. 특히 지금 보시면 사람 명사와 일반 명사는 해석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명사에서 낼 수 있는 걸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빈출 유형 세 번째는 비동사 뒷자리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뒷자리를 물어볼 때 빠르게 답을 어떻게 찾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여러분이 푸신 문제다. 그죠? 자,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없는가? 동사가 뭐 넣어줘? 왜? 동사를 두 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준동사들이 옵니다. 이렇게 ing, ed, 투부정사 같은 애들. 그리고 비동사는 이 형식이죠. 그래서 보어인,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동사 안 되고요. 부사 안 돼요. 보기가 이런 것들로 섞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푸신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 더 전형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비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동사가 제거되는 거예요. 자, 동사를 제일 먼저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딱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남냐면 항상 이렇게 명사가 남거나 그 다음에 ing나 ed 이렇게 많이 남아요. 명사 계열과 형용사 계열이 남는 거죠. 그럼 ing가 먼저 제거가 되겠죠. 목적어 필요하니까. 그럼 항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명사 하나, 형용사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면서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결국은 명사를 많이 찍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틀리고 명사 찍어서 틀릴 것 같으면 차라리 형용사로 겐또를 쳐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명사가 되면 주어랑 뭐가 된다? 보ard 미팅, 이사회랑 데디케이션 헌신이 동격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비동사가 문제로 나오면 그 뒤에 동사 같은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정말 조금 실력으로 풀 수 없으면 그냥 형용사를 답으로 찾으시면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의 목적은 빨리 푸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팩에서 푸신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왜? 빨리 푸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시험은 실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내죠. 그래서 다양성을 소화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은 빨리 푸는 거지만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풀어보죠. 지금 비동사 뒤에 얘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얘가 지금 보시면 comply라는 단어죠. comply가 작년에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출제됐고요. 마지막에 출제될 때는 comply 뒤에 with 쓰는 이런 문제로 출제됐었어요. 1년에 3번 출제됐으면 굉장히 많이 출제된 거죠. 그리고 comply with는 준수하다라는 것이고 준수하다가 많이 있습니다. 4-5개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ccord with라던가 많아요.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comply with 가지고만 얘기해보면 comply with는 딱 전치사가 있으니 일형식 동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형식 동사만 풀다가 1형식 동사가 출제되면 학생들이 틀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comply는 1형식은 with라는 전치사를 끼고 목적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1형식은 목적어를 못 가지지만 전치사를 데리고 다니면 마치 3형식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동사 뒤에 이제 형용사가 오면 2형식이 되겠죠. 그러면 comply의 형용사인 compliant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명사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전치사 comply의 짝지, 그죠? with를 데리고 명사가 오겠죠. 자, 강의가 진행되면 후반부에 쌤이 형용사 자리에 전명구도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둘 다 형용사입니다. 둘 다 형용사.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죠. 이 형식으로. 그래서 역시 여기가 명사니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없어서 전치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주어가 이 명사를 준수한다는 영어가 되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자,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다면 지금 보시면 is 뒤에 자, 일형식 동사는 원래 수동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be 플러스 pp는 제거가 돼요. 두 번째 is complying 하면은 보통은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아까 몇 형식? 1형식이 is complying이 1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with가 필요하기 때문에 탈락. 그 다음에 in compliance를 하면 뒤에 명사니까 이것도 지금 명사가 되죠. 그래서 여기 with 쓰고 all부터 시작하는 명사가 따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되면서 D가 되면서 역시 또 형용사가 답이 되겠죠. 1형식인 경우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최근 6개월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초초빈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그죠? 한번 시험 치러 가시면 excuse me. 한번 시험 치러 가시면 30문제를 보시잖아요. 그 중에 2문제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나 강의를 듣고 금방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들어올 게 없죠. 왜냐하면 주어 짝지가 동사니까. 그래서 여기 부사를 쓰시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일형식 동사입니다. work. rise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일형식 동사죠. 그 다음에 말하다 계열, talk, speak 이런 애들이 일형식 계열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 있네요. subside, 깔아앉는다. 밑으로 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애들도 일형식 계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일형식 동사는 끝났죠.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 부사 쓰는 문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요건 일형식 동사를 외우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3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문제? 부사를 쓰는 문제. 전부 다 빈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진행형이 be 플러스 ing죠. 짝지잖아요. 짝지. 그러면 사이에는 짝지를 가로질러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수동태 be 플러스 pp 사이에 부사죠. 그리고 be 플러스 pp 수동태는 완전하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수동태는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 뒤에도 부사가 되죠. 근데 얘는 3형식의 수동태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부에 쌤이 파트 6를 얘기할 때 조금 어려운 수동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는 다릅니다. 4형식은 공식이 뒤에 목적어가 2개가 나오죠. 사람, 사물, somebody, something. somebody, something. 수동태가 원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목적어 하나 나가고 나면 뒤에 잔류 목적어 하나 남아요. 그래서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하나 남겠죠, 여기에. 근데 5형식은 목적어가 나가고 나면 목적 보호가 남겠죠? 요거 후반부에 나올 거예요. 목적 보호, 명사 아니면 형용사 남는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그죠? 소화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수동태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봤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have 플러스 pp 사이는 짝지 사이에 삐집고 들어가는 것은 부사겠죠. 이런 초초빈출 문제는 늘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 요것만 잘 듣고 시험 문제에서 바로 시험장에서 바로 적용시키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동사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문제팩이에요. have reacted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respond 선생님이 별표 쳐놓은 거 보이시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respond to, 명사형 response to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이 지금 반응하다는데 다 일형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react to도 마찬가지고 reply to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react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니까 react인 거예요. 거기에 to가 왔어요. 그러면 짝지죠? 그 사이는 뭐 들어간다고? 부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호의적으로 반응했다는 일형식 동사 뒤에 전치사 사이에 부사 들어가는 초초빈출. 그래서 여기 앞에서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는 문제 범위를 다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문제죠. 수십 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최근에 거의 반년 동안에 나왔던 토익 정기 토익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실제 문제 팩도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초보자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고득점자들은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 초보자들은 조금 약간 저런 영어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한번 그죠? 경험도 해보시고 자
다섯 번째 문제가 지금 보시면 고난이 문제라고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푸셨는지 궁금한데요. 왜 이게 고난인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기가 분석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딱 보는 순간 인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는가? 구조는 어떻게 되지? 뜻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인케이스 같은 이런 종류를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요 영상 같과 함께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많이 외워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보기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게 전치사가 있고요. 얘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접속사예요. 그리고 뭐다? 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전치사나 접속사나 부사 이런 게 섞여 있는 문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많이 외워져야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쭉 표가 깁니다. 그래서 그 표를 제가 풀 세트로 그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시험 치기 전에 막 열심히 보세요. 뜻도 제가 다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쪽에 접속사입니다. 그럼 이게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사죠.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품사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헬이죠. 어렵죠. 많아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빈칸 뒤에 보시면 the staff of the Yokohama Distribution Center 이게 뭐다? 명사죠. 그럼 우리는 명사를 연결해야 되니까 빈칸은 전치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전치사가 아닌 애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전치사가 아닌가? 인케이스를 제거할 건데 왜요? 왜 전치사를 인케이스를 제거하는지 봅시다. 자, here도 제거가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인케이스가 있어요. 만약에 비가 오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럼 in case that it rains tomorrow 이런 식으로. 그럼 비가 오는 게 경우죠. 이게 바로 동격의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 명사절은 생략이 되거든요. 명사절 대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in case that 뒤에 주어 동사를 주라고도 하지만 실제 시험에는 이가 생략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in case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뒤에 주어 동사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보기에도 엄청 많이 다니니까 잘 소화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in case는 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치사 자리죠. 지금 here는 여기 저기 시간 장소는 부사입니다. 명사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학생들의 명사라고 많이 느끼시는데 명사형 부사라서 헷갈리죠. 부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 into가 나왔고 어망이 나왔는데 해석해보면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세일 행사의 뉴스가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건데요. 저는 한 번씩 이런 걸 보면 ETS 출제위원들이 감탄스럽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생각하면 인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생들 안으로 퍼진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퍼진다. 그지?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퍼진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어망을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어망은 사이에도 되고 중에도 되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답은 해석상 B와 C 중에서 C를 찾는 건데 전치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는 보기에 그죠 접속사와 부사를 잘 구별하는 포인트로 선생님이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초 빈출 여섯 번째 유형. 요거는 왜 제가 이 문제팩에 실어놨냐면 최근에 좀 심하게 많이 보여요. 최근에 시험장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하면 여러 번 학생들이 그죠 쉽게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강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제가 시험장 다니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최소 4-5번은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구조가 뭐냐면 주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동사가 is예요. 비동사죠. 그리고 뒤에 to 정사가 나와요. is 비동사는 몇 형식이다? 2형식이잖아요. 2형식 동사는 보가 명사면 두 개가 무슨 관계를 이룬다? 동격을 이룹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게 주어하고 to 정사가 동격이면 명사가 돼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to 부정사 명사 뭐뭐 하는 것, 형용사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부사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이사회 회의의 목표는 뭐 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그죠? 감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만 내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어휘 문제로도 많이 내고 있어요. purpose, goal, 목표. 그죠? objective. 그래서 요 단어도 외워두시고 이 전체 구조도 반옷이라는 거예요.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무. 그죠? 책임과 의무는 직무죠. 직무는 감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이 이사회의 목표는 고르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무엇을? 후계자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투부정사가 보자리에 나오는 문제.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요 명사도 잘 외워두시라.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6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자, 7번째 문제. 고난도 문제 시간 줄이는 7번째 문제. 쌤이 아까 시작할 때 약속드린 것처럼 좀 고득점자들도 시험장에서 시간 걸리는 문제를 조금 실력의 바탕을 둔 스킬을 가르쳐 드리겠다. 그래서 그거 지금부터 좀 봅니다. 지금 칠판에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거 영상을 멈춰서라도 적어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by ing 이렇게 막 계속 입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 prior to도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뒤에 ing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들아 ing 이거 이름이 뭐니? 실제 ing는 뭐 지금 말씀을 다 드린 건 아니지만 5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워요. 근데 요 8개 있죠. by ing, for ing, on upon ing, in ing, without ing. in ing도 뭐 최근에 나오고 since ing도 최근에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실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practically 동명사로 씁니다. 이걸.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분사야 동명사야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동명사예요. 자, 머릿속에 딱 넣는 거예요. 요 8개 외우시고 이건 무조건 동명사다. 그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그다음에 명사가 있고 ing형 명사. 예를 들어 건물 이런 거 있죠. 건물, 빌딩 이런 거 ing형 명사라고 하죠. 플래닝, 기획, ing형 명사. 그리고 동명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긴 건 똑같지만 ing형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는 동명사는 동사 파생어죠. 그래서 목적어를 데리고 다닙니다. 누가 수식할까요? 명사 수식은 누가 한다? 형용사가 하겠죠. 명사 수식은 형용사가 합니다. ing형 명사도 명사예요. 빌딩 ing형 명사죠. 빌딩은 톨 빌딩 이렇게 형용사가 수식합니다. 그래서 명사나 ing형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합니다. ing형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하는 건 나온 지 진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동명사는 동사 파생어라서 동사의 성질이기 때문에 누가 수식한다? 부사가 수식해요. 이게 좀 정기적으로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딱 첫 번째 보니까 8개 나온 거. 8개. 그럼 by ing 쌤이 요 8개면 이거 무조건 동명사라고 했는데 동명사는 뭐의 파생어다? 동사의 파생어이기 때문에 동사 성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사가 꾸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명사야, 분사야 고민하지 말고 푸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 또 고난도 문제 시간 줄이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8번째 문제네요. 자, 여기 보시면 보기가 동사인 것과 동사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 동사, 가짜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문제 해결 순서. 일단 동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보셔야 돼요. 문장 구조는 우리 동사 개수 세고 접속사 개수 세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정동사만 남느냐 준동사만 남느냐. 거기서 우리는 정동사가 남는 경우는 아까 수태시로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준동사만 남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막 풀어주는데 시험 문제를 풀어주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ed가 붙은 형, 분사형 이런 거 이런 게 섞여서 남았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라? 목적을 확인하시라. 사명식의 경우. 목적을 확인해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ing나 to로 찾으시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니까 ed로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최종 종결자 가장 어려운 거 이거 2개가 남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가 2개가 남는 경우는 둘 다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풀지 못하겠죠. 이럴 땐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죠? 문법으로 안 될 땐 해석하는 거죠. 요건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막 진행 중인 느낌이 들죠. 뭐뭐 하면서 이렇게 동시동작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가 2개가 남는 경우는 해석을 하시라. 이거는 이제 마지막 어려울 때 문제고 대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시라? 보기가 막 이런 게 섞였을 때는 목적어를 확인하시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 그러면 여기 문장 구조를 볼까요? 동사가 지금 한번 보셨죠? 그리고 접속사 개수 세셨습니까? 동사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접속사 be4이네요. 그러면 더 이상 뭐는 필요 없다? 동사가 필요 없죠. 개수가 딱 맞아졌으니까 쌤은 수업 시간에 계산 때려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계산을 때리고 나니까 뭐다? 동사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몇 번이 제거된다? 동사인 A와 D가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짜 동사 나왔죠. 준동사.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목적을 확인하시라. 뒤에 목적어가 their productivity가 있죠.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나 ing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ing가 되겠죠.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요게 여러분 문제팩 있는 문제네요. 그죠?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동사가 지금 1형식이에요. reply 기억나시죠? react to, respond to, reply to. 그러면은 아까 1형식은 to 전치사를 데리고 목적을 가지고 3형식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동사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문장 정리를 하고 나니까 동사가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가짜 동사가 나왔어. ed나 ing 아니면 투부정사 같이 나와요. 이럴 때는 웬만하면 어떻게 확인하시라? 목적어. 지금 여기 목적어가 있나 보니까 뒤에 through 전치사가 있으니까 목적어 없죠. 그러면 수동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ed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ed가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유형 8번도 너무 많이 나오니 자기가 한 번 들어서 소화가 안 되시면 또 이 부분 돌려들어서라도 꼭 소화를 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9번째 유형입니다. 9번째 유형. 9번째 유형 한번 보세요. 풀 수 있겠는지. 1초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 뭐라고 했다? 선생님 푸는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실력에 기반을 두고 스킬을 적용시키시라.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가 3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딱 보면 많이 보신 문제일 거예요. 시험에 무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워서라도 많이 푸는 문제죠. 자,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 대명사는 원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지시 대명사 that, those. this는 안 돼요. that, those. 그래서 those people who를 줄여서 those who. 그러면 who가 형용사죠. 형용사절. 그래서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those who 워낙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딱 보는 순간 who야? 답은 보기 중에서 뭐가 된다? those who다. 이렇게 되겠죠. who야? 답은 those who다. 그리고 사실은 뒤에 나오겠지만 수량 대명사도 뒤에 이렇게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해석을 해보면 few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해석상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등록해라.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붙을 수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더 좋으니까 시험장에서 바로 찾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강의를 지금 특강을 들으신 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does나 that 이런 지시대명사 뒤에 who, 형용사절뿐만 아니라 형용사 영어에 뭐 있을까요? ing, ed, 분사를 형용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짜 형용사, 전명구가 수식하는 거라서 부사나 형용사로 쓰이죠. 그래서 지금 형용사, 그래서 항상 이 네 개는 짝으로 외우세요. 짝지처럼 ing, ed, 형용사, 전명구, ing, ed, 형용사, 전명구 이런 식으로 짝으로 외우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전명구가 그죠 수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뭘 찾아라? that이나 does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does가 답인데 해석을 살짝 해보면 세뮤얼 킴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판매 스킬이 뭐인 것 같다? 경험이 많은 자동차 판매원의 뭐와 같다? 판매 스킬과 같겠죠. 그럼 여기 복수면 does를 찾으시고요. 만약에 단수면 답은 that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that과 does가 같이 나오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뭔지 확인하셔서 수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만 익히시면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뒤에 전명구였습니다. 전명구. 그리고 ing도 많이 보입니다. 시험 문제. 됐죠? 자,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된다? does, ing, does, pp, does 형용사, does 전명구. does, ing, does, pp, does 형용사, does 전명구.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것은 this one, 어느 것, which one 이러죠. 그래서 이미 one이 수식을 받는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everyone who, 그죠? anyone who가 굉장히 유명해요. those who의 who와 양대산맥으로 우리가 those who, anyone who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난달에는 오히려 everyone who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anyone who, 그 다음에 everyone who, no one who, one이란 단어가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인 who가 붙을 수 있다. 이까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those, anyone who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최근에 출제된 everyone who도 전체 맥락에서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오늘은 이거 풀진 않을 건데 many people who에서 people이 날라가서 수량 대명사도 who가 붙을 수 있습니다. many who. 그래서 아까 few who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문제 팩에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풀었고요. 9번째 유형을 풀었고 이제 10번째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10번째 유형. 자 파트 5가 이제 끝납니다. 10번째 유형 고난도 문제 시간 줄이기 10번째. 보기를 보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선 이게 접속사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이런 게 섞여 있는 게 힘들다고 그죠. 그래서 보기가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섞여 있는 그런 문제가 조금 고난이도 문제다.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것도 다운받으실 수 있게 같이 올려둘게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공부해 보실 수 있도록 해석도 다 해서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접속사. 선생님이 최근에 나온 접속사가 쭉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치사. 그 다음에 부사인데 제가 그냥 가독성 좋게 몇 개만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보이셔도 됩니다. 따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접속사냐, 전치사냐, 부사냐 이런 걸 잘 외우셔야 된다. 특히 오늘의 포인트는 빨간색.
요즘 빨간색을 많이 보죠. 특히 지금 2022년이잖아요. 지금 3월이잖아요. 제가 찍는 게 4월 데뷔 특강이기 때문에. 그럼 2022년 들어와서 1월, 2월, 3월 한 달에 최소 2번 있잖아요. 6월 달에 3번 있었고 토익 시험이. 끊임없이 rather than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rather than과 관련된 짧은 영상도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또 나올까? 또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또 나올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여기 보면 얘들이 뭐냐면은 접전인 애들이에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as well as와 rather than은 접전입니다.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쉬운 게 before, after, since, until 이런 거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외우라고 하는데 as well as와 rather than이 접전이에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자, 전치사는 별로 할 말 없어요. 왜? 해석하시고 뒤에 전치사의 정의가 뭡니까? 명사나 동명사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면 as well as나 rather than을 찾을 수 있어요. as well이 또한이죠. 얘도 지난달에 시험에 나왔네요. 부사. 또한. 지난달에 부사 나왔 정답 나왔어. 지난달이 아니고 3월달.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나왔네요. as well. 그 다음에 rather이 부사로 뜻이 오히려. 다소 이런 뜻 있어요. 여기서 오히려로 갈 거예요. 그래서 as well as와 rather than이 되면 이제 전치사가 되면서 접전이니까 전치사가 되면서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이 접전이긴 한데 전치사 얘기 끝났어요. 명사나 ing가 올 수 있다. 접속사일 때 굉장히 특이한 접속사입니다. 무슨 접속사다? 등위 접속사예요. 2021년은 등위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유는 등위 되는 부분이 문장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명사, 명사 등위, 형용사, 형용사 등위, 부사, 부사 등위, 동명사구, 동명사구 등위 이렇게 단어, 단어 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일부, 문장의 일부 등일 수도 있어요. 등위 접속사. 왜냐하면 등위 접속사는 생략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등위 접속사는 full sentence 등위도 돼요. 어떻게? I love you, but I hate you 이렇게 full sentence 등위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얘들은 정확한 의미는 좀 어려운데 이게 의사 등위 접속사예요. 어렵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쌤은 그냥 준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쉽게 준 등위 접속사. 완전한 등위 접속사는 아닌데 등위 접속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왜 얘는 준을 달고 나오는가? 자, and, but 이런 등위 접속사는 뒤에 full sentence,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들은 완전한 문장은 절대 못 온다고 쌤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full sentence가 오는 등위 접속사에게는 조금 자격이 미달이에요. 그래서 그것 빼고는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rather than과 as well은 접전이야. 그래서 전치사로도 쓰고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야. 그래서 시험장에 가는데 명사, 명사, 형용사, 형용사 사이에 뚫어놓으면 as well as 이런 거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동명사구, 동명사구 사이에 뚫어놓으면 as well as 이런 거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언제 절대 답으로 찾지 마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답으로 찾지 마라. 그래서 as well as와 rather than은 완전한 문장 못 쓴다고 딱 영어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볼까요? 동사가 2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빈칸에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죠? 접속사가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due to는 원래 전치사라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쌤이 아까 rather than과 누구는 as well as는 완전한 문장은 절대 안 되는데 여기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탈락. 이런 식으로 지금 1월, 2월, 3월 계속 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한 번은 얘가 전치사로도 한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개가 남았으니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해석이. 자, 보시면 이런 건 보시면 되고 provided that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초반에 나왔던 이거 기억나시죠? in case 뒤에 that 생략돼서 주어 동사 나오는 거. 그래서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if하고 동의어죠. 만약에 뭐뭐라면. 그래서 시험장 가면 보통 이렇게만 보기에 떠요. 그럼 이게 if인 줄 아시고 뒤에 provided 뒤에 이렇게 provided 이렇게 쓰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둘 다. 그리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even if, even though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even if, even though. 얘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잖아요. 그런데 as if,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서 굉장히 시험에 드물게 정답 처리되는 겁니다. 해석이 좀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고객들은 교환할 수 있어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우리 가게에서. 근데 그들이 유효한
구매 증거를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이 아니라 보여준다면 조건에 부사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해석상 답은 A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였다? 보기 분석을 잘해야 되니 보기 접속사, 전치사 이런 거, 부사 같은 거 잘 공부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거의 7, 8개월 동안 나왔던 최고 빈출 파트 5 유형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들을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파트 5가 끝났으니까 이제 파트 6로 넘어가야 되겠죠. 파트 6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다? 일단 파트 6의 유형을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그 유형에 맞게 문제를 보여드리겠다. 푸는 방법을. 자, 파트 6는 첫 번째. 기본 전제인 거예요. 파트 6는 모든 문법 문제는 다 나옵니다. 파트 5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파트 6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문제 수태시도 다 나오겠죠. 근데 특히 파트 6는 시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리고 학생들이 잘 못 푸세요. 왜? 그냥 시제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해석을 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독해가 힘들죠.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시제 문제를 힘들어 하십니다. 수업 시간에 풀어보면. 두 번째. 자, 이게 문맥을 파악하는 거. 파트 6는 독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문맥이 붙어요. 컨텍스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부사 찾는 거. 콤마 앞에 부사. 되십니까? 콤마 앞에 부사. 근데 그 부사가 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이 뒤에 내용을 내용적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 있죠. 지금 칠판에 보시면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쪽이 부사, 그 다음에 요런 거, 전명부사.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지 파트 6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 6를 많이 틀리시는 분들은 일단 이런 것부터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기타 문법 문제는 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어휘 문제는 이것도 역시 전체 독해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팩에서 푸신 어휘는 전반부에 나오는데 사실 문제는 끝에 풀릴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역시 우리 학생들이 힘든 독해 관련된 문장 삽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지금 letter 문제인데 자, 여기 I'm writing 하고 문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11번 문제가 짜잔 뭐다? 어휘 문제예요. 첫 번째부터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맥적 어휘라서 이 문장을 해석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지금. 자, coordination 가끔 시험에 나오죠. coordinate 조정, 조율. 그래서 부서 간 조율 이런 걸로 출제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정, 조율. 그 다음에 creation은 안 적었어요. 쉬워서. 만드는 거, 창조. 그 다음에 disposal. 자, dispose of가 일형식이죠. 폐기하다예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이군요. disposable 해서 일회용이라는 단어도 나왔던 단어예요. 그래서 폐기하다 이런 건 외워두셔야죠. disposal. reject는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다. 자, 해석해 봅시다. I'm writing. 나는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 concerning 유명하죠. 전치사로. regarding, concerning 관해서 쓰고 있다. 나는 지금 편지 뭐에 관해서 쓰고 있다. 글을 읽는 당신의 뭔가. 아까 그 보기 4개 중에 하나. 근데 지금 보니까 20 of the 300 dinner plates. 자, 노란색 봅시다. 당신이 5월 7일에 받은 접시 300개 중에서 20개 접시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넘어갑니다. 계속. 자, M Pottery 접시 회사죠. 그래서 도자기 회사. 저희 회사에서 우리는 quality of merchandise 제품의 품질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기타 문법 문제예요. 제가 문법 문제는 파트 6에서 어떤 문법 문제인지 다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동사 뒷자리잖아요. 비동사 뒤에 뭘 못 쓴다? 동사 못 써요. 쉬워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ing나 투부정사 쓰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서 안 돼요. 그죠? 그 답은 A예요. 굉장히 쉽죠. 근데 왜 A가 나오는가를 고민을 해보면 이게 이제 5형식 수동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파트 5 할 때 쌤이 5형식 수동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거 5형식부터 한번 볼까요? Keep, make, find, consider. 지금 3월을 기준으로 3월 달에 시험에서는 4형식이 좀 많이 나왔고요. 2월 달 시험에서는 5형식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5형식 동사 일단 외우십니다. Keep, make, find, consider. 그죠? find, consider, 생각하다 여기다. 5형식 구조, 목적어, 목적보호. 그죠? 목적보호 명사나 형용사. 자, 봅시다. 자, 문장의 일부를 떼왔어요. 5형식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자료들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명사, 형용사, 부사 보기 중에서 이용 가능하게 해서 걔니까 부사다 이러면 제가 잘 쓰는 말로 빠이라 그냥 빠이라. 안 돼요. 왜? 자, 뭐가 이용 가능할까요? 우리 자료가 이용 가능해요. 그럼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니까 목적어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목적 보호 자리라고 해석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부사는 안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게 뭐다? 명사, 명사, 형용사. 아까 쌤이 뭐라고 말씀드렸더라? 시험장에서 시간도 없고 남은 게 명사나 형용사가 남았다. 보호자리에 비동사 D라던가 오형식 목적 보호자리에 그럼 그냥 형용사 하시라. 그냥 형용사 하시라. 그죠? 왜? 명사가 되면 목적어랑 동격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여기에 이용 가능하게 만들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오형식 수동태죠. be 플러스 pp가 나오고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이거 부사 아니에요? 이거 부사 절대 아니에요. 이거 형용사죠. 그죠? 그래서 시기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는 be 플러스 pp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보. 지금 형용사죠. 사형식 동사는 잔류 목적어 명사 나오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삼형식 수동태는 그죠? 뒤에 부사 나오고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등장할 것이고 실력이 좋으시려면 요것도 다 소화를 하셔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오형식의 수동태가 되면서 여기에 뒤에 목적 보호인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해석하면 우리 제품 안에 있는 어떤 뭐다 결함이라도 acceptable 하지 않다라고 생각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죠?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저희, 당신, 글 읽는 사람 당신이 리테일 아울렛을 가지고 있네, 그죠? 그 아울렛이 지금 보시면 among 복수, 이것도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among 뒤에 복수가 오면 뭐뭐 중에 하나, among the best players,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oyal은 기본적인 단어죠. 충성심 깊은. 그래서 애플만 쓰는 그 고객들, 애플 둥이들, loyal customer, 샘도 거기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당신, 그죠? 리테일 가게가 우리의 가장 충성도 깊은 고객 중에 하나다. 당신 가게가 우리의 고객 중에 하나다. 로열한.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콤마 앞에 뭐다? 부사. 콤마 앞에 뭐다? 부사. 콤마 사이도 부사. 자, 그러면 이게 접속 부사죠. 파트 6에서 아까 유형 뭐다? 여기에 접속 부사 문제. 그지? 접속 부사 문제.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나. 그 다음에 regardless, 상관없이. 얘는 regardless of에서 전치사가 생각보다 조금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러면은 접속 부사는 문맥을 잇는 거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와 이 컨텍스트를 같이 연결해서 푸셔야 돼요. 봅시다. 당신은 우리 충성도 깊은 고객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줄 거다? 전 금액, 토tal 코스트를 어떻게 하겠다? 환불해 주겠다. 그러므로 환불해 주겠다. 그러나 환불해 주겠다. 상관없이 환불해 주겠다. 추가적으로 환불해 주겠다. 로열 커스터머다. 고맙죠. 그러므로 환불해 주겠다. 해석상 답은 therefore이 되겠네요. 접속 부사 문제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문장 삽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문장은 4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패시지가 있으면 선생님이 외국에서 학교 다닐 때 라이팅 클래스를 들을 때 교수님들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라이팅을 하는가. 그게 우리 파트 7, 6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된다? topic sentence. 그 다음 문장은 뭘 해야 된다? 이 topic sentence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뭘 해야 된다? 이 topic sentence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방식대로 글을 쓰면 학점이 잘 나옵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면. 쌤도 역시 이 방식대로 해서 성적이 확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문장이 지금 여기 빈칸에 뭐 넣을 건가 4개 중에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앞에 문장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장이 이 앞에 문장을 보충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Please confirm that. 대디아를 확인해 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 배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이 배송. 두 번째, 이 사형식 나오네요. 그죠? Price estimate. 중요한 단어죠. 가격 견적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다음 주까지. 그 다음에 물건들을 return, 반품해 주세요. 언제든지 고객님이 편리하실 때. 네 번째,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sign up, register, 등록해 주세요. 자,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전체 결함이 있는 접시들은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결함이 있는 제품들을 환불받으려면 물건을 반품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C가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그 원칙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다? 이 문장이 보기 4개 중에서 어떤 문장을 삽입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앞문장을 빨리 읽어보시라. 앞문장을 읽어보시고 좋은 말을 고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학생들은 괜찮은 문장을 골라서 안 돼요. 절대 좋은 문장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앞문장과 관련된 문장을 찾으시면 대부분 아주 어려운 문제 말고는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파트 6 문제 푸는 법 팁.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번 문제를 그죠 풀 때가 됐어요. 문맥적 어휘.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접시가 지금 아까 뭐라고 했다? 결함이 있고 그래서 환불을 해줄 거니까 반품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고객이 접시를 어떻게 하고 있다? reject. 거부하는 거죠.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폐기는 아니죠. 고객이 왜 폐기를 합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파트 6를 선생님이 약속드린 대로 유형이 뭐가 있는가? 문맥적 부사라던가 문맥적 어휘, 그 다음에 시제 문제는 여기선 다루지 않았네요. 그죠? 그렇지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문법 문제, 그 다음에 문장을 고를 때는 앞문장을 해석해보고 연결되는 걸 고르시라. 그렇게 파트 6를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파트 7으로 넘어갑니다. 파트 7. 파트 7은 자, 우리가 이 고민부터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죠? 과연 이렇게 독해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 것인가. 여기서 문제는 뭐다?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죠? 두 번째, LC 방식을 택할 것인가? LC는 원래 문제를 다 외우고 리스닝을 하잖아요. 그죠? 스키밍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그래서 LC처럼 문제를 막 외우고 나서 그리고 독해를 할 것인가? 그죠? 둘 다 별로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선생님이 이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문제를 쫙 모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단서가 나오고 여기 문제가 1번 있죠. 1번. 1번 문제에 대한 단서가 여기 나오고 2번 문제에 대한 단서가 이렇게 나오고 3번 문제에 대한 단서가 이렇게 나오고 순서대로 나오는 게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돼요. 3분의 2 정도는 순서대로 풀 수 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실력을 좀 기르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 강의의 목적은 뭐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많은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그죠? 전수하는 특강입니다. 자, 그래서 샘도 시험장 가면요. 이 문제 보고 해석하고 이 문제 보고 독해하고 이 문제 보고 독해하고 그렇게 많이 풉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갑니다. 이 기사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갑니다. 자, 1월 2일자 기사글인데 Metro Wireless 이라는 회사의 spokesperson,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디트리 랭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독해를 할 때 어떤 단어가 정말 중요하냐면 acquire라는 단어가 여기 뒤에 제가 적어놨는데 acquire이 원래는 획득하다는 단어잖아요. 근데 기업 경제활동을 하면 인수하다는데 이게 LC, RC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RC만 보면 acquire의 동요를 외우셔야 돼요. 뭐다? take over. 그 다음에 좀 쉬운 단어로 buy 하는 거죠. buy 회사를. 그리고 purchase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무조건 잘 외우셔야 됩니다. acquire acquisition, acquire acquisition, acquire acquisition.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M사의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다? 여기서 it은 M사겠죠. M사가 인수할 것이다. 어떤 회사를 경쟁업체 4개를 인수한대요. 그리고 over the next year니까 다음 1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그러면 beginning, 시작은 누구 한다? 다음 달에 시작은 electrical이라는 회사를 시작으로 한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인수업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 rival 컴퍼니들을 구매. 그래서 purchase, buy, take over, 그 다음에 acquire.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잘 독해를 하실 때 이 사람이 말했다면 이 사람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한 문장을 가서 찾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내용은 알고 가야 되겠죠.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M사에 대해서. 고객들이 가장 M사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뭐냐? 근데 그 내용을 누가 말한 데서 찾는다? 이 사람이 말한 게 나올 때까지 계속 합니다. 독해를. 자, 봅시다. 자, 잘 알려진 이유가 뭐죠? favorable rate.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favor가 이게 호의잖아요. 그래서 아주 호의적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유리하다. 그럼 rate는 비율로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요금으로도 동의어로 막 나왔었어요. 그럼 rate 요금, 그죠? electricity rate, 전기 요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favorable rates는 우리에게 유리한 요금이니까 싸다는 얘기죠. 싸다는 얘기. 자, 다시. 자, M사는 무엇으로 유명하다? 아주 요금이 싼 것으로 고객들이 좋아하는 요금으로 유명한 이 회사가 take over. 넥스트죠. 아까 처음 회사 하나 나왔죠? 그러면 넥스트니까 두 번째 회사의 인수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릴레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갑자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4개라고 했는데 last one이 나왔어요. 그리고 투부정사, 앞으로 미래지향이니까 앞으로 구매될, 인수될 회사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것의 디테일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직까지 우리 키워드인 그 C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나올 때까지 갑니다. M사의 브랜치는 로케이션이죠. 지점들, 지사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픈을 해오고 있다. 그죠? All over the state. 미국 전역에서, 이 주 전역에서 지난 7년 동안에 계속 확장을 해오고 있는 이 회사가.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the stores는 앞에 branches를 얘기하겠죠. 그 가게들이 아주 많은 증가를 봤는데 어디에서의 증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고객 수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들의 wide selection of phones,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전화기가. 두 번째는 friendly staff, 직원들이 친절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cheap data plans인데 플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상품.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전화기 개통하시면 콜링 플랜을 고르라고 해요. 콜링 플랜은 뭐냐면 통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고객들의 수가 막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봅시다. 드디어 나왔어요. 키워드. 우리 클로시에 따르면이었잖아요. 아까 이 사람이 말한 내용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this는 항상 앞문장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this 굉장히 수업 시간에 강의 많이 합니다. 왜? 앞문장이기도 하고 앞문장이라고 생각하면 this가 보기 4개 중에 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this는 형광펜 바르시고 그래서 this 앞문장에서 last reason 마지막 이유 마지막 이유가 drive 몰고 가고 있다. 누구를 몰고 가고 있다? The company니까 M사겠죠. M사의 성장 뭐가 성장하고 있다? popularity 인기가 회사의 인기가 막 증가한 걸 몰고 가는 게 마지막 이유다. 그럼 마지막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cheap data plans.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 따르면 회사가 인기 있는 이유가 고객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거니까 이유가 뭐다? cheap data plans. 싼 그죠? 상품들 때문이야. 그게 바로 답은 뭐가 된다 여기서?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힘들어 하시는 문장 삽입니다. 마지막 문제.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One more store. One more store. 그러면 more이 나왔으면 앞에도 가게가 나왔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will be acquired. 8월 말쯤에 인수될 거라고 했어요. 하나 더가 인수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주인공인 회사가 다음 달에 인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회사는 electrical. 이게 첫 번째 회사. 그리고 next는 뭐다? network relay. 그리고 갑자기 마지막에 last one, 네 번째가 나왔죠.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one more story 들어가고 그 다음에 last one이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 삽입 문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파트 7.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것을 제가 좀 결정을 지어드렸어요. 시험장 갔을 때 파트 7 할 때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갈 것인가. 대부분은 문제와 단서의 순서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강에서는 그걸 표기하면서 숙제를 시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그죠? 4월 10일 그다음에 4월 2차 시험장을 가셔서 문제 읽고 해석해서 답 찾고 문제 읽고 해석해서 답 찾고 그리고 끝에 풀어야 된다거나 전체적으로 독해를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은 그걸 다 하고 마지막에 해결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기본기만 튼튼하시다면.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파트 5, 6, 7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별로 그죠? 말씀드려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난이도 어려운 문제를 실력의 바탕으로 해서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두 번째, 어려운 문제 빨리 해결하는 부분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파트 6 문제 유형과 적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렸고 파트 7 문제 푸는 순서를 제시해서 거기 맞게 풀린다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 약속드린 것처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난이도 낮은 것부터 또 좀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약속드린 대로 실력의 바탕을 둔 스킬, 그죠? 적용 방식 그런 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파트 7 문제 푸는 거 그죠?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거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풀린다는 것도 보여드렸죠. 자, 4월 10일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보통 바짝 그 벼락치기라고 있죠. 벼락치기 통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점수만 되면 벼락치기 통합니다. 제가 현강에서 좀 어중간한 점수대 있는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 시킵니다. 어떻게? 모의고사 같은 거 하루에 한 세트씩 풀고, 그죠? 시간 재고 한 세트씩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오답 노트하고, 그렇게 간단간단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시험치기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하시면 벼락치기 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800 중반을 넘어야 된다. 못 넘고 있다가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봅니다. 벼락치기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4월 10일 시험에서 최소 50점, 많으면 100점까지도 충분히 한 달 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기원합니다. 짜요!